이슈앤피플 2부의 첫 번째 코너는 다웅 현웅. 아웅다웅 뉴스로 2부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은 날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어제 오후부터 바람이 막 불더니 기온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얼마나 추워진 거예요? 전날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져서 3도 이하일 때, 그리고 평년보다 3도 이상 낮을 때 한파특보가 내려지는데 오늘 내륙 곳곳에 한파경보,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서울도 올가을 들어서 처음으로 영하권까지 떨어졌는데 일단 오전 10시를 기해서 전북에 내려졌던 올가을 첫 한파경보, 강원과 충청 이남 지역에 내려진 한파주의보는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 추운 날씨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내일 낮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한다고는 하지만 지난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추워진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계속 춥게 느껴질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겨울 외투 준비 아직 미처 못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당분간 좀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우리 경제 소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한파가 들이닥쳤던 우리 증시 날씨처럼 좀 추워졌는데 이제 조금 회복세가 더 됐나요? 네, 미국 대선 이후로 우리 증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연일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미국 증시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 주요국 증시들도 두 자릿수 상승 올해 들어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소식 들릴 때 우리만 거꾸로 후퇴하는 모습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렇죠. 주요국 가운데 하락률 1위라는 불명예까지 얻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이 관련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 열었고요. 결국 2천억 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 자금을 이번 주에 집행한다. 또 2차 펀드로 3천억 원 규모도 조성해서 국내 증시 수급을 개선할 것이다 라는 방침을 밝히면서 증시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현재 2% 가까운 상승 보여주면서 2,460선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약보합권에서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었지만 현재는 0.5% 정도 상승 전환한 모습입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가 거의 바로미터잖아요. 지난주에 4만전자를 기록한 후에 반등을 시작했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7%대 급반등을 보여준 데 이어서 오늘도 현재도 5% 정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급락하는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공시한 내용을 보면 1년 동안 10조 원어치를 단계적으로 매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3조 원 상당의 주식은 소각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한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높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 10조 원이란 규모는 삼성전자가 발표했던 역대 두 번째 큰 자사주 매입 수준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이렇게 급등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본다면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 일시적으로 상승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다시 원위치를 찾아가는 경향이 또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주가가 떨어졌던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기술 경쟁력 강화가 더 필요하다, 더 우선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이게 쭉 가는 법이죠. 네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철도가 준법 투쟁에 들어가면서 오전에 일부 전철이 지연 운행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업 중에 뛰어다니지 않기, 선로변에 작업할 때 열차 감시자를 배치하기, 휴게 시간 준수 등등 작업 매뉴얼을 지킬 거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측은 이를 태업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열차 운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 메시지를 어제 보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 전철 1, 3, 4호선 일부 구간 또 수인 분당선 등에서 운행 차질이 빚어졌는데 오전 8시까지는 지연 현황을 집계해서 발표를 하다가 현재 그 이후로는 정확한 상황 집계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노선에서 어느 정도의 지연이 빚어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지하철 관련 모바일 앱, 코레일 홈페이지 등을 최대한 확인해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철도 노조는 21일 총파업 기자회견도 예고했죠? 네, 그렇습니다. 철도 노조는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정원 감축을 추진하면서 위험한 업무의 외주화를 택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충원을 통한 4조 2교대 근무 형태로의 전환,
또 기본급 2.5% 정액 인상 등을 현재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내용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21일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 달 초부터는 무기한 총파업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이게 지하철은 정말 우리들의 발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게 총파업에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질 텐데 그렇죠. 예. 노사 양측 모두 좀 현명한 협상과 그런 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할게요. 이거 수능이 끝나고 지난 주말부터 논술과 면접 전형도 시작이 됐는데 앞서 이제 문제 유출 논란이 있었던 연세대 수시 모집 상황 지금 뭐 계속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네, 일단은 경찰이 문제지 촬영 사진이 업로드된 사이트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를 분석하면서 최소 1명의 작성자 신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연세대는 이 문제지를 온라인에 게시한 2명, 또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는데요. 경찰은 일단 남은 작성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이들이 수험생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찰은 대입 수시 전형이 마무리되기 전에 소환해서 문제지 사진을 어떻게 입수한 것인지 또 왜 게시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한편 문제가 유출된 이번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합격자 발표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네. 재시험을 요구하는 시위도 일각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또 반대로요.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재시험을 반대한다라는 입장문이 올라오기도 하면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논술 수시 인원을 아예 정시 모집으로 이월한다라는 가능성까지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든지 이렇게 타이밍을 놓치면 상황은 더 복잡하고 꼬여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른바 핵주먹. 핵주먹. 예. 마이크 타이슨이 다시 링으로 돌아와 화제가 됐는데 경기가 어땠을까요? 네, 19년 만에 프로 무대 링에 오른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 하지만 냉정한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경기 솜주먹이었다라는 악평이 나옵니다. 저런. 58세 타이슨은 전성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요. 혹시 모를 핵주먹을 의식한 상대 31살 제이크 폴은 치고 빠지기 이른바 이제 아웃복싱으로 나서면서 경기는 지루했다. 그럼 지루하죠. 예. 아웃복싱이 빙빙 도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빙빙 돌면서 그렇습니다. 잼 날리는 거. 예. 뭐 아무래도 핵주먹이라는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난타전을 기대했던 팬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보자면 예. 지루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종료를 앞두고는 일부 야유가 나오기도 아이고 했습니다. 저런. 대전료를 보면 타이슨이 280억 원 정도, 제이크 폴이 한 560억 원 정도.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어머. 숫자인데 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모습에 팬들의 실망감 나왔고요. 네. 하지만 타이슨은 스스로 만족감을 내비쳤습니다. 네. 경기 후에 소감을 묻자 저는 저 아닌 누구에게도 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것에 기쁩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제가 번 돈을 보니까요. 마이크 타이슨이 1분에 17억 원씩 벌었대요. 상상도 안 됩니다. 네, 예, 네. 정말. 그런데 이제 뒷말이 좀 나오는데 이번 경기를 생중계한 넷플릭스에 대한 비판이 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정말 뭐 타이슨이 링에 다시 오른다면 어떨까 기대했던 팬들 이 경기를 시청하기 위해서 넷플릭스를 이용했는데요. 그러자 넷플릭스는 경기가 끝난 이후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 6천만 가구가 우리 넷플릭스를 이용해서 이 경기를 봤다. 이 메가 이벤트가 SNS를 장악했고 여러 기록을 깼으며 우리의 버퍼링 시스템까지 위태롭게 만들었다라고 예. 글을 올린 겁니다. 네. 하지만 이를 본 시청자들 댓글로 불만을 쏟아냈는데요. 네. 버퍼링이 위태로운 수준을 넘어서 아예 경기를 제대로 볼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네. 이거를 자랑할 게 아니라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한 건데요. 넷플릭스는 지금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 WWE 등과 중계 계약도 맺었고 크리스마스 당일에도 풋볼리그 경기 생중계 예고하고 있거든요. 정말 공격적으로 스포츠 경기 생중계 사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플랫폼 안정성이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프로야구도 올해부터 쿠팡이 생중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예. 초반에 이런 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비판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안정화를 이뤘는데 넷플릭스도 이 시험대를 벗어나지 못하는군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저는 마이크 타이슨한테 좀 섭섭한데요. 왜요? 분당 17억 원을 벌었던 사람, 네. 대중 앞에서 사랑받았던 사람이 세상을 기쁘게 한 사람이 아니다? 세상을 기쁘게 한 대가로 번 돈이에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을 할까? 서운합니다. 네. 자, 뭐 그건 그렇고 제가 서운할 거는 타이슨이 알 바가 아니겠지만. 자, 준비된 뉴스는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퀴즈 내주세요. 예. 아무리 이 솜주먹이라고는 하지만 맞으면 아프니까 우리 말은 조심해서 그렇죠, 그렇죠. 영국에 들을 수도 아유, 있으니까요. 큰일 납니다. 부족해요. 네, 네. 네. 꿀밤이라도 한 대 맞으면 안 되죠, 안 아픕니다. 되죠. 예. 예. 자, 오늘 퀴즈 드리겠습니다. 전 복싱 헤비급 챔피언입니다. 마이크 타이슨이 19년 만에 링 위로 돌아와서 경기를 펼쳤습니다. 타이슨은요, 복싱 황금기를 풍미하면서 이것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곤 했는데 타이슨을 상징했던 이 별명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관식이고요. 세 글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한 동안에 여러 번 나온 그렇죠. 단어이기도 예. 하죠. 세 글자. 자, 영양 과다 날지 못하는 나비 넥타이와 정장을 입은 힌트 요정 최수영 씨 깁니다, 어서 오세요. 깁니다. 네, 네. 네. 아, 점점 길어지네. 길어지죠. 앞으로 짧게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이 표현은 큰 재앙이나 피해를 입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 핵폭탄 맞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펀치를 맞으면은 핵땡땡을 맞았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손을 쓰는 권투 선수가 한 방에 상대 선수를 KO시키는 그 무시무시한 펀치, 네. 즉 핵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 핵 무기도 아니고 핵폭탄도 아니고 핵땡땡입니다. 아, 일단 세 글자 중에 한 여기까지. 글자는 주신 거네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30%의 힌트를 주신 샵 0945 우물정 0945 저희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셔도 돼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부과됩니다. 그런가 무료도 있죠. YTN 어플 그리고 유튜브 이슈앤피플 실시간 댓글창에 답 올려주셔도 저희가 성실히 받아보고 추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웅다웅 뉴스 이현웅 아나운서 보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